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 이런 반응이, 공식적인 반응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개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도 이해충돌의 여지가 저희들도 있다고 보죠. 그래서 비슷한 이해충돌의 그런 내용으로 자유한국당원 두 분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같은 수준에서 저희들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차제에 어떤 기준과 전수조사도 필요하고요. 또 관련돼서 기준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0여 년 전 부친이 매입하여 유산으로 물려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가족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결위 간사 활동 자체를 이해 충돌로 몰아붙여서 손혜원 의원의 직권남용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범죄이고 그리고 자당 의원들의 이러한 부분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사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먼저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왜 이제서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의 임광기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백브리핑 자리에서 저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자리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 때문에 이익 충돌 부분이 지금 국회의원들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에 앞서 얘기가 되고 있는 송원석 의원과 장제원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의 같은 내용으로 같은 이익 충돌 부분을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장제원 의원은 가족, 그러니까 형이 부산의 한 대학의 총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거기 이사장이 어머니고 그래서 그 학교의 역량 강화 대학이라는 게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탈락한 대학교를 거론하면서 국회 내에서 이걸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 대학에 지원을 요청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송원석 의원 역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쪽 건물 앞에 도로를 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을 관련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거 역시 이익 충돌과 관련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나경원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윤태권 시장,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 입에서 손혜원 의원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답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침묵해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그렇죠. 이제 개별적 의원들 그리고 뭔가 좀 익명으로서는 이제 이런 식의 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뭐 당의 입장에 대변해서 말한 것은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혜원 의원 본인은 지금 후원금도 많이 모으고 지지자도 늘어나고 이게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당으로서는 탈당했다고 해도 계속 곤혹스럽고 이 사안이 계속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한국당 두 의원에 대해서 이거 민주당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언론이 또 제기한 거니까 뭔가 좀 탈출 전략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우리도 문제 있지만 그쪽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죠. 예,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홍익표 대변인이 좀 안쓰럽네요. 여태까지 사실은 수많은 내용들이 나온 거와 관련해서 한 얘기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국감장에서 이 사람을 왜 박물관에 쓰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도 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상대당에서 조금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건데요. 여지가 있는 걸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집권당이 왜 저렇게 이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계속 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 거는 제가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역량 강화 대학이라는 게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학 수를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학생 전원 10% 정도를 줄이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개 대학 중에서 그중에 12개 대학을 그 조건에 맞게 선정을 하면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여기 떨어지는 대학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뭐 지원을 더 고민해 봐라, 이런 내용인데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집권당에서 저렇게 그나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나마 뭘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적어도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덧붙이자면요, 뭐 기준이 필요하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김기식 전 의원이 금감원장 돼가지고 그때 이제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아니 뭐 외유성에 대해서 기준이 있냐라고 했던데, 관심 안 두신 분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외유성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그리고 셀프 후원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를 했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제도를 바꾸자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손 의원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백지 신탁을 한 회사에 대해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는 이제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 물론 처벌 조항이 뭐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밝히는 건 밝히는 거, 그리고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가지고 기준을 만드는 건 만드는 걸로 가야 되겠죠. 원래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장제원 의원과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발언을 국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에 전수조사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전수조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가능한 건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지금 여당에서 제기한 건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거는 전수조사를 실제로 하느냐 쪽보다도 방점을 두는 것은 차제에 이번 기회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만들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 같고요. 사실상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익 충돌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홍혜원 의원처럼 손혜원 의원처럼 만약에 그거를 자기의 직접적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친인척이라든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했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전수조사를 300명에 대해서 하려고 그런다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거에 대한 이익 충돌 문제를 기준을 만들자 하는 것들을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어요. 민주당 여당에서 기준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게 손혜원 의원 관련한 문제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두 의원에 대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는 우리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기회에 이른바 김영란법 아니겠습니까? 부정청탁금지법. 네. 이 법안에 이해충돌 금지 의무를 명시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규정을 집어 넣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들이 할 얘기가 또 할 일이 더 하나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면 김영란법에 포함된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만들었어야 맞죠. 그래서 이번 차에 지금 현재 국회 윤리 규정으로 봐도 사실은 이해 충돌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근거가 안 받아들이면 징계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저는 김영란법 대상이 모든 사람한테 또 하면은 또 그것도 사실은 또 이제 위험해야 될 가능성이 크니까 아예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회의원 이렇게 딱 정해서 이들이 행사하는 권력 행사와 관련한 이해 충돌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약간 동의하는 예. 게요.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이 못 들어갔던 게, 국회의원은 업무 자체가 청탁이다. 우리 지역에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우리 상임위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청탁을 부정청탁하고 무슨 안 부정청탁하고 어떻게 가릴 것이냐, 그 논쟁이었거든요. 저 정태근 의원님 말씀 100% 동의한 게요. 이 법에 대해 가지고 넓게 칠 게 아니라 좁게 치되 처벌 조항을 엄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는 거고요. 넓게 치되 뭐 처벌 조항은 아주 약하게 해놓는다고 하면은 다 유야무야 될 겁니다, 결국은.
제가 관련 법들을 봤는데 공직자윤리법에는 분명히 이익충돌 금지와 관련한 규정이 있고요. 부패방지법에도 공직자는 공직 생활에서 취득한 정보를 통해서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징역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뭐 이런 처벌 규정은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정청탁방지법의 이익충돌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데는 다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손혜원 의원은 변호인에게 이제는 모든 걸 넘기고 난 좀 당분간 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주말까지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고 사과하지 않으면은 또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뭐 특별히 입장이 더 나온 게 있습니까? 더 이상 언론에 지금 나오는 게 상당히 우호적이질 못하거든요. 입만 벌리면은 자꾸 나쁜 소리가 나온다 이런 불만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좋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보도라든가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변호인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더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현재 검찰 수사로 이제 넘어갔고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이제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시민단체가 손혜원 의원 고발한 것 이것 관련해서만 사건이 배당이 된 거죠 서울 남부지검에서. 근데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을 좀 특수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쪽에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좀 검찰이 이제 좀 강하게 수사를 할 것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꾸 확장이 되는 게 예컨대 서영교 의원 논란에 대해 가지고 박영선 의원 사개특위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조금 뭐 길들이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의혹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가지를 뻗쳐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는 뭐 손혜원 의원의 입장을 또 지지하고 이런 관련한 뭐 팩트들을 찾아내서 보도하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손혜원 의원이 이익충돌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인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현재는 무소속 의원이긴 합니다만 직전 소속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손혜원 의원 이익충돌 여지 있다. 이런 발언이 처음으로 나와서 여러분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이해충돌 금지 의무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장제원, 송원석 의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차제에 여야 의원 모두를 전수조사하자. 그래서 이익충돌 금지 의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왔다는 얘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